안녕하세요.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채널 토마토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로 관심들이 토지나 아니면 공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땅을 살 때 문제가 있는 땅이나 사서는 안 되는 땅,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누어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0개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종류도 다양하고 선별하기도 쉽지가 않지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 인근 땅. 냄새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대로 한번 냄새 맡으면 며칠씩 정신이 없습니다. 속도 안 좋고. 세 번째, 토목공사비 많이 드는 땅. 배보다 더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땅값은 1000만원인데 토목공사비 1억씩 막 들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번째, 방향이 땅 모양이 건물을 건축을 했을 때 북향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 모양이 있죠. 피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선화지 쉽게 말씀드리면 철탑 아래 땅을 말씀드립니다. 고압전기, 고압선 아래 땅,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혐오시설 여섯 번째, 혐오시설은 종류도 다양하고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일곱 번째, 마을에서 멀리 있는 땅. 일단 무섭습니다. 무섭고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죠. 마을에서 멀리 있는 땅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가 문제가 되는 공장 같은 경우. 자, 여덟 번째, 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주하실 때 꼭 알아보셔야 될 일이죠. 그 동네가 드선지 그렇지 않은지. 아홉 번째, 경작 중인 땅. 작물은 종류도 다양한데 하다못해 1년생 콩이나 옥수수 이것도 바로 건축을 해야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인삼 6년이나 걸리고요. 도라지 이것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열 번째, 지나치게 싼 땅.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복에 저렇게 싼 땅이 저한테까지 오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지인이나 아니면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은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팔겠죠.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0개명 중에 첫 번째로 맹지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저희가 맹지고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근데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도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포장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땅은 앞에 있는 밭과 같은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원상 도면을 보면은 도면에 그 도로 표시가 돼 있질 않습니다. 이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도로가 포장이 돼 있다는 건 대부분 이제 맹지가 아닐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포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맹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맹지의 종류에는 토지 이용의 도면을 보면은 도로가 없고 아니면은 빨간색 실선으로 돼 있고 도로 예정 부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도로 예정 부지가 10년 후에 도로가 될지 20년 후에 도로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에 예정 부지 있다는 말에 속아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맹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누가 봐도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멀쩡한 땅이죠. 하지만 실상은 맹지입니다. 이 도로가 이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로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교육감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그냥 뭐 맹지인 줄 모르고 사시는 수가 생기는데 알고도 속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실한 거는 근처에 있는 토목설계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은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예. 주변에 친한 공인중개사분 계시면은 거래하는 토목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뢰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도로가 포장이 돼 있다 그래서 다 맹지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포장이 돼 있어도 포장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맹지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이나 국가였을 경우에는 맹지가 아니고요. 개인이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청에 확인하시면은 누가 포장을 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군에서 포장했다고 그러면은 개인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닙니다. 조심해도 속을 수 있는 맹지였습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 두 번째 축사입니다. 아, 송아지 뭐 엄청납니다. 근데 뭐 송아지, 소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뭐 냄새가 그리 심하지도 않고 비 올 때 빼놓고는 크게 뭐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사가 아니죠. 아유, 자식들 트지실하네 그냥. 토종 한우입니다. 소 키우는 우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리 농장에 왔는데요. 오늘같이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숨쉬기가 좀 힘듭니다. 차라리 비가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 오기 직전 기압이 뚝 떨어졌을 때 거의 미칠 지경이죠. 죽음 직전입니다. 아, 저 마을도 보이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냄새 좀 날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있는 땅은 절대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흐려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 눈에 안 띌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비 오는 날 한번 나와 보시면 됩니다. 사기 전에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일단 땅은 많으니까 굳이 그 땅이 마음에 드시면은 비 오는 날 한번 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 직접 한번 냄새를 맡아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토목공사비 많이 드는 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보다 우리 땅이 낮아서 봉토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봉토할 경우에는 앞사발이 덤프트럭 한 차당 한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뭐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뭐 2만원, 3만원에도 가능은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운이 좋은 경우고요. 만약에 뭐 200차, 300차, 1000차 막 갖다 부어야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가끔은 운이 좋을 경우에 관에서 하는 공사를 할 경우 거기서 흙이 나올 때는 뭐 공짜로도 실어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아야 되겠지요. 다음은 지대가 높아서 흙을 퍼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절토를 해야 되는데 절토를 하게 되면은 흘러내리는 흙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습니다. 이 석축 쌓는 거를 보강토 공사라고 하는데, 보강토 공사를 할 경우에 가로 1m, 세로 1m당 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뭐 몇백 미터를 쌓아야 될 수도 있고 높이를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되는 땅, 사서는 안 되는 땅 중에 하나죠. 다음은 향입니다. 향. 뭐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을 샀어요. 산 있는 쪽이 저 부분이 남쪽이다. 그러면 집을 남쪽을 보고 지어야 될 텐데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낭패가 되겠지요. 요거 방향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공장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가끔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한테 왜 물어봐? 왜 전 보는 할머니 있잖아요. 전 보는 할머니. 뭐 어떻게 하면 3년간 재수가 없고 뭐 이래서 돈을 못 벌고 막 그런 할머니들한테 공장 같은 경우에 물어봐서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겪었던 일인데 땅을 사는데 할머니가 또 와서 꼭 봐야 돼요. 건물을 안 칠 방향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남향을 꼭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도로 기준해 가지고 북향을 선호합니다. 일조권 때문에 옆집에 햇빛 들어오는 거를 막을 소지가 있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건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왜 다니다 보시면은 그 원룸 건물 같은 데 이렇게 위쪽에 보면 잘리고 잘려서 베란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향을 갖다가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선호한다.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방향의 건물을 안 쳐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화지 아랫땅에 나왔습니다. 선화지 그러면 말 그대로 구합선 아래에 있는 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합선 아래 땅에는 뭐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래요. 뭐 신문이나 기사에서 보니까 뭐 땅 아래에다가 전구를 심으면은 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얘기만 들어도 오싹한 얘기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뭐 전부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굳이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뭐 그렇다는 거를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철탑 아래 땅을 사실 필요는 없죠. 저수지 앞에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누가 봐도 전원주택지로 순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주변에 이런 공동묘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옛날에 도깨비불 얘기 들어보셨죠? 밤에 불이 번쩍번쩍 한다. 공동묘지에서 다 기원된 얘기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오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배교구, 배격이 뭐 이렇게 있지 않아도 만약에 내 집 옆에 묘가, 산소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거기다 집 짓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닌 다음에야 옆에 모르는 사람 산소가 있다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묘지가 있는 땅은 뭐 굳이 공동묘지 아니더라도 묘지가 있는 땅은 기피하시는 게,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물상이라 말하는 곳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파지도 있고요. 스테인레스도 보이고 뭐 깡통에 쇠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분들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자원을 재생하는데 수거를 해야 되니까 가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애국자라도 이웃사촌으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물상 옆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이 소음이나 나름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나는 공장은 집진기를 설치해서 해결하면 되고, 냄새가 나는 공장은 산업용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퇴비 만드는 공장, 그건 좀 문제가 됩니다. 개분이나 돈분, 가축의 분뇨로다 그걸 건조를 해서 톱밥에 섞어서 퇴비를 만들게 되는데요. 건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축사협회보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반경 5km 내에서는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기는 어떻게 할 거며 수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kg까지는 그냥 정부에서 그냥 끌어준다 그래요. 전봇대 전신주 놔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1m당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돈 많이 들겠죠. 너무 멀리 떨어진 데서 땅을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하수, 뭐 수도,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팔 경우에는 지하수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수질 검사도 받아야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을 샀는데 근데 또 하필 지하수 금지 구역이야. 그러면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앞에 계곡에 가서 매일 한겨울에 가서 목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은 뭐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은데 절대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씩 가끔 놀러 가는 차원에서 그냥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게 좋지, 거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텃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근하고 아늑한 시골 그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뭐 남다를 것도 없고요. 그냥 평온하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러면은 외지인들이 여기 들어와 살 경우에는 어떤지, 일단은 그 텃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살기가 좀 불편하니까 미리 살짝 좀 알아보고 오는 게 좋겠죠. 일단 이장님이랑 부녀회장님을 만나 보시면은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한테 물어봤더니 느낌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 느낌 대부분 맞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외지인들이 외주인 연합회까지 만들어서 토백이들한테 대항을 할 정도니까요. 텃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마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수가 10집 이하의 집, 집이 10집 이하에 되는 작은 마을, 그런 경우에는 텃세가 적어요. 근데 뭐 50집, 110집 이렇게 넘어가면은 텃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에 쪽 집을 자리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섞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인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집은 그렇다 치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텃세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장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 저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프랜카드 걸고 반대하고 봅니다. 프랜카드 걸고 반대하고 보는 이유가 그러다가 이제 하다 안 되면은 동네 발전기금 그거 좀 돈 좀 들어오면 이제 합의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을만 되면은 현수막이 막 붙어요. 물러나라, 뭐 못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붙는데. 왜 가을이에요? 단풍 구경 가야 되거든요. 버스 대절해 줍니다. 버스 대절해 주니까 놀러 가려고 일단은 현수막 붙이고 봅니다. 예. 경작 중인 땅입니다. 뭐 대개 이제 경작 중인 땅 같은 경우는 1년살이들이 대부분이라, 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을이면은 이 벼 베고 뭐 감자, 고구마 전부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6년 동안 손도 못 대거든요, 이게. 처음에 심어 놓고 나면은. 뭐 한 5년 있다가 뭐 캐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가격이 싸긴 한데 4년에 캐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 쓸 때 4년에 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6년근이라 그러죠. 홍삼만 하면은 6년근. 예? 뭐 기본적으로 6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합의 없이 뭐 캐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인삼 농사를 짓더라도 절대 함부로 캐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심은 사람이 못 캐겠다고 얘기하면 못 캐는 거예요. 6년 동안 문제가 되죠. 기침가래에 좋은 도라지 밭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한 군데서 계속 두는 게 아니고 2년 정도 키운 다음에, 여기 지금 거의 2년생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키운 다음에 한번 옮겨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뿌리가 썩습니다. 이 뿌리 식물 채소인데 뿌리가 썩으면 안 되니까 2년은 꼼짝없이 여기서 커야 되는 겁니다. 그 2년 후에 옮기는 건데, 만약에 내가 급해서 1년 안에 여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급해서 내가 이 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집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해야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인삼이나 아니면 도라지밭 사시면 안 됩니다. 사지 말아야 될 땅 마지막으로 10번째, 시세보다 너무 싼 땅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싼 땅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혹하는데요. 외지인들이 시세를 몰라서 싸게 내놓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문제가 있는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땅들을 갖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너무 싸다 싶으면은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돼요. 뭐 믿고 사는 세상 뭐 물론 좋지만 왜 싼지, 싼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보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덥석덥석 사셨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입니다. 뭐 하나씩 그 10가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땅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 채널 토마토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